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그 한나라에서는 한나라 초기 때부터 그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니 그 죽은 사람한테 그 유가족한테는 1만 전의 황실에서 발행하는 전표를 이렇게 주도록, 그러니까 한고조 유방이 유비보다 400년 전에 그 선조,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 그렇게 이제 법을 정해놨어요.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면은 한고조 유방한테는 1만 전에 대한 그러한 그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하 승상이 물어봤을 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전사한 또 죽은 그 사람들 유족한테 포상을 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방이 그냥 대뜸 1만 전의 전표를 줘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소하도 그 1만 전의 그 전표에 대해서 1만 전에 거기에 이제 같이 공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때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 그러니까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때보다도 400년 전에 서기전 200년, 그때가 이제 진나라 말기예요. 그러니까 진나라는 진시 황제가 그 동쪽에 있는 육국을 병합하면서, 그러니까 7개 나라가 전부 병합이 되면서 전국시대 칠웅을 다 이제 그 병합을 하면서 진나라를 세웠는데, 천세 만세 가라고 그렇게 가가지고서는 진시황제가 그냥 여튼 뭐 제도도 제대로 만들어 놓고 법도 아주 그냥 철저하게, 그런데 법이 너무 가혹해 가지고 15년밖에 못 갔어요. 그러니까 법이란 것은 어느 정도 그 허용을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법이 세도 백성들이 살기가 아주 곤궁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진나라 그때에는 막 북쪽에는 만리장성을 쌓고 또 함양에다는, 그러니까 진나라 수도에다는 아방궁을 짓고, 그리고서는 진시황제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묘역을, 여산능을 이렇게 이제 만든다고 해가지고서는 전국에서 젊은 사람들을 다 데려갔어요. 노역병으로. 법에 의해서 다 그냥 뭐 관리들이 그냥 차출해가지고서는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때 시대에는 이제 농경 시대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차출이 돼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살기가 아주 궁핍해지니까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고 법에 막 저축이 되니까, 법에 조금이라도 저축이 되면은 도망가지 않으면은 끌려가지고서는 노역장으로 가든지, 노인들은 뭐 한번 끌려가면은 살아서 돌아올 생각을 못 하니까 만리장성을 쌓는 데 가든 여산릉을 쌓는 데 가든 이쪽 아방궁을 짓는 데 가든 한번 가면은 돌아오들 못해요.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에서 노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죄진 사람들은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폐현에 그 선부에서 살고 있던 여공이라고 하는 아주 그 유명한 관상가가, 대가가 여기 폐현 현령하고 아주 그냥 조금 친밀해 가지고서는 도망을 왔어요. 그쪽에서 견디들 못하고. 그런데 이 여공이 이제 한갑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서는 그 현령이 전부 통발을 보내 가지고서는 한갑 잔치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갑 잔치를 하게 되면은 추구이금을 이제 내잖아요. 그 현령의 아주 친한 친구니까 인근 근동에서 전부 유지들하고 다 옵니다. 이
추구이금을 소화가 이제 나중에 이제 한나라 승상이 초대 승상이 되는 소화가 폐연의 관리로 있었는데 현령이 주관해서 이제 이 한갑잔치를 하니까 거기서 추구이금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소화가. 그런데 하도 그냥 막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1000냥 이상 낸 사람은 당상에 오르고 1000냥 이하로 낸 사람들은 당 하에서 멍석을 깔고 마당에서 이렇게 이제 거기 앉아가지고 잔치를 즐기도록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그래 이제 잔치가 막 무르익었는데 그때 이제 한나라를 세운 한고주 유방이 젊었을 적이에요. 총각 때. 그 폐연에서는 뭐 여튼 협객으로 자처를 하면서 그때는 농경시대인데 일은 안 하고 폐연에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건들건들 술이나 먹고 할 적이에요. 유방이가 거기 왔습니다. 그 소화가 딱 보니까는 이게 한 푼도 없는 그 말하자면 이제 건달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서는 목간을 내밉니다. 이때 이제 목간이 이제 명함이에요. 그 목간에다가니 내가 이제 얼마 추구이금을 내겠다 이렇게 이제 써가지고 내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추구이금은 보내는 거고 지금은 뭐 현장에서 이제 뭐 추구이금 이렇게 받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여튼 목간에 내가 얼마를 내겠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신부름꾼을 시켜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그 유방이가 이제 목간을 딱 꺼냈는데 거기에 위에 유방 그래가 밑에는 1만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소화가 다 아는데 폐연의 그 백성들의 삶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소화가 거기 행정을 보기 때문에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다는 것도 다 아는데 유방이는 무일푼 건달이에요. 말하자면 협객을 자처하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소화가 피식 웃습니다. 그 유방이가 아무 소리 않고서는 딱 버티고 서 있어요. 그 소화가 이렇게 슬쩍 눈치를 보니까 유방이가 딱 서가지고서는 이 수염이 아주 멋있고 딱 덩치도 좋고 그러고서는 소화를 딱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거 앉아가지고서는 이걸 적고 있는데 그래 소화가 이제 움찔해가지고서는 갔다가니 여공한테 이 갖다 목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오는 손님들에서 그 목간에 그 추거이금을 적어 놓잖아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는 이제 인물이 내가 당신을 이만큼 좋아한다는 그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렇지만은 지금도 추구이금 내면은 뭐 누구는 100만 원 내고 누구는 뭐 1000만 원 내고 누구는 1억 내고 그때 저 1만 전이면은 지금 그 1억도 넘어가니까. 그 여공이 이 목간을 딱 쳐다보고 있다가니 깜짝 놀래가지고서는 일어납니다. 1만 전을 써놨으니까. 그 소화가 소매를 딱 잡으면서 그래요. 그 사람 허풍쟁입니다. 1만 전을 낼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무슨 얘기냐. 돈이 문제가 아니다. 이 사람이 목간에다 이렇게 1만 전을 썼을 적에는 그 사람 인품이 여기에 있는 거다. 그러고서는 보선발로 내려가가지고서는 유방을 딱 보자마자 유방한테 반합니다. 이 관상간인가. 그 유방의 손을 딱 잡으면서 유공 이리 올라오시오. 그래가지고서는 당상에 올라가가지고서는 여공 옆에다 딱 앉혀요. 앉히고서는 유공 술 한잔 드십시오. 술을 딱 줍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관상을 봐왔지만은 여공처럼 이렇게 여공이 이제 관상가인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관상을 봐왔어요. 아주 그냥 뭐 명성가인가. 그러니까 멀리에서도 관상을 한번 보기 위해서 이 여공한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름이 쫙 나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관상을 봐왔지만은 유공같이 이러한 귀인은
처음 봅니다. 이러면서 이제 술을 딱 따라요. 그냥 정중하게.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술을 몇 잔 먹다가니 이제 뒤가 챙기는 거예요. 1만 전을 써놨는데 1만 전을 없는 것을 이제 허풍이로 써놨으니까 그래가지고서는 그 여공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하나도 없고 그 1만 전 낼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공이 그래요. 아이 귀인 같은 유공이 그깟 1만 전 가지고 뭘 그럽니까? 그거 제껴놓고 내가 오늘 귀인을 만난 것만 해도 1만 전에 몇십 배의 값어치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앉아가지고서는 내가 보면 볼수록 그 유공한테 내가 빠집니다. 이런 귀한 인상은 처음 봅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유방이 이제 술기가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배프가 이제 쭉 나와요. 배프가. 그러니까 이제 여공이 그럽니다. 오늘 이 축하연 자리 이거 끝내고 나서 내가 유공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그 뒤에 좀 남아 주십시오. 내가 바쁘니까 손님들하고 이제 인사를 해야 되겠으니까 꼭 남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유방이한테 얘기하고서는 그게 유비의 선조죠. 400년 전에 이제 선조. 한나라를 세운 초대 황제. 나중에 이제 초대 황제가 되는데 지금은 뭐 무일푼 없는 그러게 건달 생활을 이렇게 건달 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협객을 자처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유방이 이제 가장 그 존경하는 사람이 그 전국 시대의 사공자 중에 한 명인 신릉군이에요. 신릉군이 이제 우리나라 공자인데, 그러니까 사공자가 누구 있느냐면은 그 조나라의 평원군, 그리고 제나라의 맹상군, 그리고 초나라의 춘신군, 그리고 우리나라의 신릉군. 이게 이제 사공자예요. 사공자한테는 식객들이 3,000명. 이렇게 이제 거기에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왕의 동생들이죠. 왕의 동생들을 이제 공자라고 칭하는데 여튼 학식이 있으면서 협객 정신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따는 거예요. 거기 와서 식객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3,000명씩 이렇게 됐습니다. 그 후세가 아주 그냥 당당하죠. 그 중에서 이제 유방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신릉군. 그러니까 나도 그 전국시대에 우리나라의 신릉군처럼 돼야 되겠다.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 요때 당시에는 진시 황제가 법을 만들어 놓을 적에 분서갱유를 하면서 유생들을 아주 그냥 하시를 했어요. 좀 학식이 있다 이러는 사람들은 아주 그냥 무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방이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생들을 그냥 막 하시를 했는데 이 여공을 만나면서부터는 그게 이제 생각이 조금 바뀌어요. 그게 그날 이제 그 연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유방이 딱 앉아 있으니까 여공이 와가지고서는 그 별실에 지금 그 술상을 준비해 놨으니까 별실로 드시지요. 이러면서 그 여공이 이제 60세인데 유방이는 뭐 지금 이제 30대. 그러니까 30살 차이가 나는데도 아주 그냥 정중하게 이렇게 손을 잡고서는 그 별실로 모십니다. 입성을 보면은 뭐 유방이는 그냥 하여튼에 뭐 그냥 다니던 옷으로 평복으로 그냥 입고 왔는데 그러니까 잔치집에 갈 적에는 원래 그 선비 차림을 하고 아주 정갈하게 입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방이는 그런 이제 그 법도에는 막 무시를 하니까 하다못해 뭐 유생들 삿갓을 뺏어가지고 거기다 오줌을 넣어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막 그 법도를 무시하는 그러니까 일반인들 법도에는 아주 추월한 그러한 적인데 이 여공이 딱 이렇게 이제 별실로 해가지고서는 부인을 부릅니다. 부인 이리 와서 요 귀인한테 인사를 하시오. 그러니까 그 여공의 그 부인도 이제 관상에 대해서 아주 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관상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래 딱 보니까는 관상이 좋아요. 그런데 입고 있는 입성을 보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평상시에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떨떠름합니다. 속이로. 그래 이제 와가지고서는 이제 인사를 하라고 하니까 인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인 그저 큰 딸아이를 좀 불러오시오. 그러니까 여공이 이제 시키니까 그 부인이 안 불러 없어가지고 큰 딸아이를 불러왔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여태우가 될 그 큰 딸인데 그 불러다가니 이 여공이 그래요. 요 귀인한테 큰절을 해라. 이 이제 큰절을 하라는 것은 네가 이 남자를 주인으로 모셔라. 그러니까 신랑감 배필로 이렇게 이제 정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여튼 아버지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2200년 전이니까 그 춘추 전국 시대가 막 끝나고 진나라 이제 15년 가면서 그 말기 때 그때인가. 그러니까 이 큰딸 그러니까 나중에 여태우가 될 그 딸이 와서 큰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공이 그래요. 얘가 내 딸아이인데 얘를 데려다가 쓰레받기나 빗자루를 들게 그렇게 하여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서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쓰레받기에다가니 그 빗자루를 들게 하라는 것은 데려가서 그 부인으로 삼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방이는 그 무일푼에다가니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런 명사를 만나가지고 그 딸을 준다고 하니까 이건 뭐 불감청이언정 고소이죠. 그 이제 여기에서 그 나중에 여태우가 될 그 여치를 그 부인으로 만나면서부터는 이 폐연에서 위상이 팍 올라갑니다. 그 유명한 관상가가 그렇게 딸까지 주면서 칭찬을 했단 말이지. 이게 이제 바람는 말이 이제 천리를 갖듯이 소문에 소문을 하면서 유방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중에 크게 될 사람이다.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그 추구이금 접수를 보던 소화도 폐연의 이제 관리인데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는 유방이를 대장으로 모셔요. 그리고서는 거기 이제 옥졸로 있던 조참이가 이제 한나라 2대 승상으로다가니 이렇게 나중에 이제 되는데 그러니까 소하는 행정을 보고 있었고 조참이는 거기 옥사를 관리하고 있었어요. 그래 행정을 보던 소하가 1대 승상 그리고서는 요 옥사를 관리하고 있던 옥졸 조참이 2대 승상이 됩니다. 한나라에. 그런데 요 둘이가 아주 그냥 그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승상으로 있으면서 한나라가 400년 동안 지속되게 돼요. 그래 이제 그 폐연에서 소하는 여튼 누가 잡혀왔다 그러면은 법을 가장 낮은 법으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요 조참이는 누가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옥에 갇혔다 하면은 거기에서 사람들을 분류를 해가지고 요 사람은 개전에 정이 있다. 요 사람은 그 어떤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러면은 대우를 아주 잘해주고
뭐 반성을 안 한다. 그러면은 아주 그냥 법대로 법대로 그냥 관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 죄인들의 관리를 이게 이제 나중에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소아는 어떤 행정에 있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 법을 아주 약하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관중에 들어갈 때는 약법 3장으로 아주 그냥 법을 약하게 해줍니다. 그리고서는 이 조참이는 그 법에 의해서 잡혀온 죄인들을 여기서 이제 그 다룰 적에 사람들을 분류해 가지고서는 바로 내보낼 사람들은 내보내고 또 이제 법대로다가니 아주 그냥 강하게 할 조기들은 그렇게 이제 반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요게 이제 관리가 되면서 나중에 이제 승상의 자리에 올라요. 그런데 이 둘이 유방이를 대장으로 모시면서 이 폐연에서는 유방이의 의상이 그 여공이 그렇게 관상을 받다. 그것은 맞는 얘기다. 그리고 딸까지도 준 거 아니냐. 그 유방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점점 위상이 올라가면서 나중에 이제 폐봉이 되고 진나라 말기에 이제 막 여기저기에서 봉기가 일어나니까 법이 너무 세면은 그 백성들이 견디들 못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성들한테서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민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진나라는 15년 갔지만은 한나라는 400년 가고서는 지금 유비가 할 적에 황건난이 일어나면서 그 똑같은 이제 그 케이스인데 진나라는 15년까지밖에 못 간 것은 유능한 승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한나라는 400년 갈 수 있었던 것은 승상들이 여튼 뭐 그 정치라는 것은 황제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승상이 거의 좌지우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치를 잘하느냐. 그 이제 유방이가 여기에서 이제 폐연에서 막 여기저기서 봉기가 일어날 때 폐공으로 소화하고 조참이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본캐 아주 그냥 등치가 좋은 요 폐연의 무리들이 유방이를 추대를 해요. 폐공으로. 그리고서는 이제 거기에서 항량한테 가가지고서는 거기 밑에 있을 적에도 여튼 요 무리들은 똘똘 뭉쳐가지고 서쪽으로 갈 적에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그 삼걸 중에 한 명인 장자방이가 원래는 이제 그 항우 삼촌 그러니까 항백이하고 아주 그 협객으로서 서로 이제 도와주면서 감춰주고 하면서 친했었어요. 그런데 장자방이는 항우를 따르지 않고 유방이를 따릅니다. 요게 이제 그 갈림길인데 만약에 장자방이가 항우를 따랐다면 하면은 항우가 그 초나라를 세웠을 거예요. 한나라가 되지 않고. 그런데 장자방이가 볼 적에는 유방이한테는 덕이 있으니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인상이라는 것이 커가면서 변하기도 하지만은 그 속 내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딱 유방이를 보고서는 아주 반해요. 유 땅에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장자방이는 유후로 되는데 한나라를 세우고 나서 그 유방이가 얘기합니다. 아이 자방 선생 내가 제 나라에 3만호 시급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 어느 지역을 받으면 좋겠는가 얘기를 하시오. 그러니까 장자방이가 그래요. 아이 무슨 3만호입니까? 그거 여기 공신들한테 그거 나눠주고 저는 그 대왕을 처음 만난 유땅
이 땅을 저한테 그 시급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 땅에는 이제 처음에는 한 10,000호 정도가 됐었는데 이 전쟁풍에 뭐 다 저기 흩어지고 해가지고서는 그때 3,000호였어요. 그러니까 30,000호의 시급을 준다고 했는데 3,000호의 시급을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아, 나는 뭐 어디도 싫고 다 싫으니까 처음 그 대왕을 만난 그 유땅 거기를 내 시급으로 주십시오. 거기가 이제 그 풍우 바로 옆이에요. 거기를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방이가 거기를 이제 시급으로 줘요. 유후로 해가지고 유후 장자방 해가지고서는 거기를 시급으로 줍니다. 그래 나중에는 이제 그 여튼 뭐 공신들도 조금만 잘못하면은 막 목을 쳤으니까 한고주 유방이도 가차없이 그냥 공신 중에서도 왜 그러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나라가 2대 3대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 진나라 예를 보면은 이제 뭐 그 역지 사진인가 온고의 지신 그러니까 옛 것을 알으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알게 되니까. 그게 이제 항우를 그 구리산에서 한신의 신면 매복 작전으로 해서 완전히 꼼짝 못하게 가서는 죽이고서는 함양으로 와서 법을 이제 만드는데 성상 소하가 이제 물어봐요. 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가족한테는 유족한테는 포상금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고조 이제 유방이가 대뜸 하는 얘기가 10,000전이다. 그러니까 소아가 이렇게 보고서는 깜짝 놀래요. 10,000전이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한고조 유방이는 딱 한마디 하면은 그게 이제 법이니까. 한 번 뱉은 말은 남아 이르는 중천금. 그러니까 소아도 아무 소리 않고 10,000전 이렇게 이제 그 유공자 유족한테는 10,000전의 황실 전표를 준다. 이렇게 딱 써놔요. 그게 이제 요때 이제 그 여공한테 유방이가 썼던 목간에다 써놨던 10,000전이니까 소아도 이제 요때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공자들 유족한테는 10,000전의 황실 전표를 준다. 그래 유비의 가족한테도 유비 어머니한테 그러니까 유비 아버지 유홍이가 남만에 가서 그 세곡들 그러니까 세금으로 거둔 곡식 또 뭐 거기에서 이제 특산품 황실에다 바치는 그것을 싣고서는 오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타고 있던 그 선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구주선에다가니 미리 이제 그 실어서 보냈어요. 그리고서는 맨 마지막에 그 유비의 아버지 유홍이가 구주선으로 갈아타려고 하다가니 미끄러져 가지고 바다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이제 황실에 이제 다 보고가 됐으니까 그 황실에서는 10,000전의 그 전표하고 그리고서는 그 유골하고 이제 그 해가지고서는 유비 어머니한테로 이제 그 특사로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 10,000전의 유래는 이렇게 400년 전에 유비의 손조 그러니까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이가 그 부인을 만날 때 여태우를 만날 적에 그때 이제 그 전에는 그 폐연에서 그 평판이 아주 그렇게 이제 좋지 않았었는데 이 여공을 만나면서부터 10,000전 그 여튼 추의금 10,000전 해가지고서는 써서 내면서부터 이 의상이 확 바뀌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나라의 초대 황제까지 됐으니까 그 10,000전에 대한 그러한 유비의 생각은 그 남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사람의 유족한테는 일만전에 황실의 전표를 이렇게 보낸다. 위로금으로 이게 이제 그 결정이 돼 가지고서는 400년 동안 계속 그 시행이 됐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것은 뭐 초대 황제의 그 법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유비가 14살 때 그 보이차를 이제 구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